이 각이 바뀌는 것 때문에 발암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오메가3는 되게 우리 이제 암 환자가 피해야 될 고지방 식품은 일단은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죠.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에 특히 오메가3나 오메가6에 열을 가했을 때 이게 시스 분자 구조상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분자 구조 우리 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요. 뭐 성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각이 바뀌었을 때 이 각이 바뀌는 것 때문에 발암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튀김을 하거나 여기에 쓰는 기름을 썼을 경우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또 하나 우리 버터나 마가린 같이 수소를 첨가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들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을 가능한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6는 우리가 식물성 많이 있죠. 되게 요즘에 많이 쓰는 식용유들이 대부분 다 오메가6죠. 근데 이 오메가6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염증성 지방산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에 오메가6가 많았을 경우에는 우리 염증, 사실 우리 암도 어떻게 보면은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많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도 떨치고, 그다음에 암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지방이 많은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암 환자가 하는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오메가3죠. 근데 이제 그런 암 환자가 오메가3도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근데 동물성 오메가3 속에는 사실 이 암 환자가 우리 세포가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 세포에는 어떤 오메가3가 가장 많아야 되느냐? 순수 오메가3예요. 근데 우리가 순수 오메가3하고 우리가 동물성에 있는 오메가3가 차이가 뭐냐면, 이 순수 오메가3가 약간 변형된 게 우리가 DHA, EPA라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DHA, EP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런 DHA나 EPA 성분에 오메가3는 세포 구성하는데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순수 오메가3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 오메가3가 있는 거는 되게 식물성이죠. 동물성에 있는 오메가3는 순수가 일부 있고, 그리고 DHA나 EPA가 있고, 또 여기에 포화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물성 오메가3를 썼을 경우에 우리 몸에 이 정상 세포를 좋게 해주는 데 쓰는 것은 아주 양이 적어요. 근데 식물성은 DHA하고 EPA가 적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순수 오메가3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오메가3는 되게 식물성 오메가3, 그게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은 게 들깨하고 아마씨예요. 들깨가 보면은 오메가3가 참 많죠. 근데 우리 여기서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들깨, 우리 일상생활에서 들깨 기름 많이 먹잖아요. 이 들깨 기름, 우리 환자들한테 들깨가 좋다면 이 들깨 기름을 먹어요. 근데 되게 이 들깨 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되게 고온 압착 방식이에요. 그래서 열을 줘가지고 볶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압착을 해요. 그리고 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관을 어디다 해요? 병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 보관을 하는데, 그럼 이 기름을 먹는 게 좋으냐? 그런데 이건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메가3는 산패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비다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산패가 돼요. 그런데 병에다가 봐두는 기름은 이걸 계속 어때요? 병 뚜껑 열어가지고 기름 좀 하고 또 다시 닫아놓고 다음날 또 쓰고 뭐 한 달 내 쓰잖아요. 그 사이에 다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들깨 기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들깨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들깨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날 갈아가지고 그날 먹는 게 최고예요. 아니면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들깨를 그냥 먹으면 약간 비린내가 나죠. 그래서 들깨 먹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아마씨가 좋아요. 아마씨는 실제 저도 아마씨는 종종 먹는데요. 그냥 실체 먹어요. 그러면 약간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간식 비스마니도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씨를 그렇게 먹는 게 괜찮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 아마씨는 다시 볶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오거든요. 이 수입에 들어온 아마씨는 대부분 다 약간 볶아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 아마씨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오는 과정에서 곰팡이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아마씨는 그냥 우리가 갈아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아요. 이걸 또 갈아가지고 병에 담거나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깨는 아마씨, 그 외에는 우리가 그 햄프시드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햄프시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3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달걀에서 보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레시틴도 보면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메가3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이제 견과류를 우리 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권하죠. 견과류 속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식물성 지방 성분들 오메가3 같은 것도 제법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견과류 속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우리 유익균들을 늘려주고 면역을 높이는 데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그 미네랄 중에서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셀레늄을 얻는 소스로 견과류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특히 브라질 너트 같은 경우는 셀레늄 아주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견과류는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기호식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땅콩이죠. 땅콩은 잘못하면은 이 곰팡이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균을 그 독소가 이렇게 우리 땅콩을 먹는 가운데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먹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땅콩. 그래서 조금이라도 봐서 이상하면은 땅콩을 안 먹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관리됐고 그런 경우에는 괜찮고요. 그래서 저희는 땅콩을 까가지고 안에 보면은 약간 그 갈색 비스만이 있는 껍질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보다는 아예 겉껍질 있잖아요. 이거를 있는 것을 삶거나 해서 그 까가지고 먹는 경우가 오히려 그 땅콩이 가지고 있는 풍미도 괜찮고 더 먹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